소리는 시간 안에서 실현됩니다. 소리를 저장한다는 것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죠. 축음기의 발명으로 인간은 소리의 기류를 알게 되고 보다 깊은 소리 과학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에디슨의 고향은 미국이지만 현재 주소지는 강릉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발명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 축음기, 전구, 영상이 포함 2천여 점의 발명품과 유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10년, 60년 동안을 55개국을 다니면서 약 한 35개 나라의 기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17만 점, 8만 30만 장 있습니다. 8만 30만 장. 빽빽이 자리하고 있는 이 많은 오디오 장비 중에서도 단연 주목해야 할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짐작하셨나요? 바로 에디슨이 직접 부른 노래를 녹음한 건데요. 세계 최초의 소리 기억 장치, 틴포일 축음기입니다. 에디슨은 전화기의 수화기를 개량하는 작업에 몰두하다가 수화기의 진동판에서 영감을 얻어 포노그래프라고 불리는 축음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축음기 1호인 틴포일은 구리로 만든 원통에 1인치마다 10줄의 홈을 판 다음 그 위에 주석박을 씌워 원통의 바늘을 연결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축을 감으면서 송아기에 대고 소리를 내면 소리의 떨림이 바늘에 전해져 주석박이 흠을 내면서 소리를 저장하게 되죠. 바로 악보인 셈입니다. 재생바늘로 갈아 끼운 다음 처음부터 다시 축을 회전시키면 저장된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되살아나게 되는 과정. 바로 최초 소리 기록 장치의 원리죠. 그러나 이 주석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딱 한 번, 1분 정도만 녹음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지워진다는 단점 때문에 에디슨은 축음기에서 눈을 돌려 전구 개량에 몰두하며 10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사이 전화기 발명자인 벨과 에밀 베를리너라는 젊은 과학도가 더 발전된 유성기를 만들어내 특허까지 받게 됩니다. 내 아이디어를 도역에 특허까지 내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이벌들의 등장으로 다시 축음기 개량에 몰두하게 된 에디슨. 그렇게 10년 만에 클래스 M 축음기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틴포일이 단순히 소리를 재생시키는 단계였다면 클래스 M은 음악이라는 형태의 음색을 들려주는 본격적인 축음기라고 할 수 있고요. 모터와 건전지가 사용된 최초의 축음기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디슨 축음기 회사에서 최고의 기술만 모아 제작한 탁상용 축음기입니다. 오크나무를 사용하였으며 다이아몬드로 만든 바늘을 장착해 뛰어난 음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무려 15년에 걸쳐 축음기가 완성되었다고 하는군요. 원통형 레코드에서 원반형 레코드의 축음기가 보급되던 1900년대 초, 동일한 음성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원반형 축음기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원통형은 점점 사라져가고요. 비로소 많은 대중들이 음악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제작한 최초의 원격 조절 장치 축음기입니다. 한마디로 유선의 리모컨을 이용해 원거리에서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실패처럼 생긴 요 스위치를 작동해 레코드판을 장착하고 음악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소리의 황제라고 해가지고
소리가 엄청 큽니다. 이런 건 이제 수집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이게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몇 대가. (60년) 수집 인생. 박물관 주인의 수집 열정은 과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 세계를 누비며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많았다고 하는군요. 미국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데 가려면 비행기가 한 이틀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총 맞아가지고 온 사람 피를 흘리면서 일주일 동안씩 입원하고 있다가 난 또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집을 오늘까지 했는데, 유일하게 남은 한 대의 추금기를 수집하기 위해 10년간 찾아 헤맨 손성목 관장은 1985년 드디어 아르헨티나 경내에서 꿈에 그리던 추금기를 만나게 됩니다.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치열한 경쟁 끝에 거액으로 추금기를 낙찰받게 되는데요. 당시 아르헨티나 신문에 실릴 만큼 굉장한 일이었다고 하는군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살아도 자기는 항상 발명할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항상 바쁘답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에디슨처럼 300년, 저도 500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 수집을 하기 위해서 더 오래 살고 싶고 수집할 게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일평생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내고 청각장애임에도 추금기를 개발한 에디슨. 그리고 그가 남긴 업적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또 한 사람. 이들의 열정과 집념을 우리는 가슴과 기억으로 저장할 것입니다. 아날로그 감성 가득한 추억의 오르골 소리에서 뮤직 큐. 예. 와우! 음악에 몸을 맡겨! 신나게 흔들어. 테크노, 하우스, 트랜스와 같은 장르를 포함하는 일렉트로닉 뮤직. 전자음으로 음악을 만들거나 음향 처리를 하는 전자음악을 말합니다. 특히 쿵쿵하는 리듬 패턴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은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신나잖아요, 그냥. 이거 쿵짝쿵짝 닿아서 안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악기 음악은 공기의 파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소리를 내는 방식이라면, 전자음악은 전자공학적 이론과 다양한 전자장비를 통해 리듬을 창조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한 소리들이 어떻게 리듬으로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따라가 볼까요? 그 리듬을 만드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가상 악기로 그 드럼 소리들을 넣어놓은 게 여기 지금 있고, 플레이를 하게 됐었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느 구간을 지금 플레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제가 이런 킥 소리를, 그러니까 드럼 킥 소리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지나갈 때마다 이게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 수 있고, 이 구간이 지나갈 때마다 제가 이 곳을 셀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스코 음악에서 많이 쓰는 4 on the floor라는 리듬이에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죠. 1, 2, 3, 4. 예, 여기에
물론 뭐 이런 그 박수 소리 같은 것들을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에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그 저희가 이제 그 심벌이라고도 하고 하이햇이라고도 하는데 이 소리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디스코 리듬이에요. 한마디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악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의 디지털 버전이 이와 같은 프로듀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비트가 다른 음악과 섞이면 어떤 느낌으로 바뀌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건반악기 모양의 신시사이저라는 전자악기음을 추가하면 더 풍성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DJ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바로 즉석에서 여러 음악을 혼합해 들려주는 믹싱 작업인데요. DJ 믹서로 음악을 재가공하는 과정도 엿보겠습니다. DJ 믹싱이란 음악의 베이스가 될 LP와 혼합할 음악의 LP를 동시에 재생해 양쪽에서 흐르는 노래의 템포를 맞추는 작업을 말하고요. 여기에서의 관건은 LP의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소리가 막 박자가 어긋나 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다시 맞춰주고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섞어 또 다른 비트와 리듬을 창조하는 일렉트로닉 뮤직. 우리의 청각과 감정을 매료하는 핫해핫해한 소리입니다. 음계라는 게 유한한 거니까. 근데 이 음계를 스프레드로 펼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가 들을 수 있는 아주 높은 초고주파음까지로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훨씬 더 가능성이 가질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창조,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새로운 리듬, 새로운 색채의 이 악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중독성 있는 전자음과 함께하는 짜릿한 파티. 쿵쿵쿵쿵. 일렉트로닉 뮤직으로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쌓인 물건들. 왠지 오싹한 기운이 감도는 것. 여긴 어디일까요? 이런 곳에 사람이? 거기에 이상한 행동까지? 누구냐 너? 여기는 이제 폴리 이제 녹음을 하는 이제 녹음실인데 남들이 보면은 쓰레기장인 줄 알아요. 이렇게 다들 이제 물건들이 이렇게 거의 고물상처럼 다 돼 있어가지고 네. 녹음실 주인도 살짝 멋쩍었나 보죠? 그나저나 이런 잡동사니 틈에서 도대체 뭘 녹음한다는 건지. 이곳은 바로 소리를 만드는 폴리 스튜디오입니다.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갈 때 그 이제 발소리나 이제 옷소리들이 필요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녹음에서 시작된 게 이제 폴리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잭 폴리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할리우드 효과음의 전설이라 불리는 잭 폴리. 그는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 시대로 넘어갈 무렵 다양한 소두구와 장비를 이용해 소리 연기를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현장 녹음만으로
관객에게 생생한 음향을 전달하기 어려운 소리들은 폴리 사운드를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영화 곡성에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발자국 소리는 극의 몰입을 높여주고요. 안녕 아버지. 효진이가 맛깔나게 먹는 소리도 폴리 효과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아가 생전 먹도 안 영상, 즉 영화는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는 매체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때로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요. 비주얼보다 사운드가 더 복잡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의 소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클립인데요. 작은 소리들을 좀 자세히 표현해내기 위해서 개인의 발소리를 좀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제 클립도 이제 생각을 해서 그 개미의 이제 캐릭터를 주는 거죠. 클립에서 탄생하는 개미의 발자국 소리. 어떻게 표현될까요? 모양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꽤 그럴듯합니다. 그 개미가 발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로 하니까는 그 느낌이 이제 너무 일률적인, 규칙적으로만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붙여서 이제 규칙적이지 않게 그렇게 들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우리의 발자국 소리를 따라하기 쉽지 않을 텐데. 비비고 비비고 또 비비고. 이 밖에도 어떤 소리들이 어떤 장면에 활용되는지 잠시 감상해 볼까요? 날파리 말고. 이러한 작업은 2인 1조로 이루어집니다. 폴리 아티스트가 소리를 창조해내면 녹음실의 폴리 레코디스트는 피드백을 주거나 알맞은 소리를 녹음해 영상에 입히는 작업을 하죠. 사물의 행동부터 전체적인 분위기, 등장인물의 감정까지 분석하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우리도 한 장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소리에 몰입해 볼까요? 폴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 100% 녹음, 실시간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이 소스를 썼다고 다른 작품에서 이 소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 다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폴리의 매력이 아닌가. 소리가 가지는 힘. 때로는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 더 큰 상상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